안녕하세요.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. 오늘은 그 하스피스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최근에 이제 한국에 아주 유명한 60년대, 70년대 유명한 배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,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, 그분이 건강할 때의 모습, 그리고 투병하면서의 그 오래 살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분들이 결국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허무하다, 삶이 허무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. 또한 이 지역사회에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셨던 그와 같은 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참 죽음이 이렇게 그분에게 찾아온 거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그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.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지역사회 큰 목회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.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그 친한 친척이라든지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, 또한 그 예기치 않은 그 자녀분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그 생각하기 싫은 거지만,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거지만, 또한 가장 그 확실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.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는 잊고 싶기도 하고, 또한 바쁜 가운데 잊고 사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바로 우리가 몸에 지니고 같이 사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살아가면서 결국 죽음에 대한 생각들, 죽음에 대한 연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사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 하고,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연습이라는 그와 같은 말이 생겨났고, 그와 같은 철학자나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나 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설명하며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하스피스라는 그와 같은 단어는 이제 거의 뭐 그 우리 한국어가 되다시피 한 그와 같은 단어인데, 그 하스피스 케어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, 하스피스 케어라는 것도 있고, 또한 영어로 그 palliative care, 그러니까 그 경감시키는, 아픔을 경감시키는 그와 같은 케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, 제가 오늘은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. 그래서 palliative care, hospice care 그러는데, palliative care는 넓은 의미에서 그 hospice care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의 그와 같은 경감시키고 낫게 하는,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그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palliative care라고 한다면, hospice care는 그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죽음이 좀 더 임박한 그와 같은 그 치료를 우리가 그 hospice care라고 합니다. 그래서 hospice care 그러면 크게 그 palliative care 안에 있는 것으로서 hospice care의 정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약 우리의 삶이 6개월 이내에 이렇게 그 삶이 끝날 것 같은, 그와 같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6개월 이내에 삶이 끝나는 그와 같은 전제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포함하는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을, 그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하스피스 케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한 것들은 그 암이죠. 그래서 어떠한 암이 걸리셨을 때 여러 가지 수술도 하시고, 뭐 그 화학요법 치료도 하시고, 방사선 치료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가 경과가 진전이 안 되고 남아있는 자녀 생명이 한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하스피스 케어로 간다, 뭐 갈까,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스피스 케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, 그와 같은 그 하스피스 케어는
어떠한 또 전제가 있냐면 더 이상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진, 즉 더 이상 그 질병 갖고 있는 그 병에 그것을 더 호전시키거나 낫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포기한다든지 부정적인 의미로는 포기하고 이제 다 틀렸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하스피스 케어에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의미 있는 남아있는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마지막 삶을 갈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그 개념이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. 즉 포기나 부정적이 아니라 마지막 그 모두 다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거쳐가는 그와 같은 죽음의 과정에서 그 남아있는 시간이 한 6개월 남짓 있을 때에 누구나 가는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 있는 한 부분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가는 그와 같은 코스가 하스피스 케어다.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. 즉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누구나 한 번쯤 거쳐 가야 하는 정말 제일 그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, 그리고 누구에게나 거치는 것이면 그 마지막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하스피스 케어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그 죽음의 연습 속에서 준비하듯이 이와 같은 그 마지막 6개월을 누구나 병이나 아프고서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스피스 케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내 것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고 나의 친한 그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 속에서부터 시작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준비된 가운데에서 하스피스를 좀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아니라 편안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한다는 것, 그런 큰 전제 속에서 볼 때 하스피스에 가면 뭐 그 더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? 하스피스에 가면 다시 또 음식을 못 드시는데 그 뭐 이렇게 그 아이비나 정맥 주사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코나 이렇게 가슴 뚫어 가지고 그 튜브 피딩, 그러니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나요 하는 그러한 문제에 이제 첫 번째로 봉착하시게 됩니다.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하스피스에 처음서부터 튜브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공급받은 사람은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지만 하스피스에 들어갔는데 새로이 어떤 정맥 주사나 코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하질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편하게 의미 있게 가는 그와 같은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이 더 연장을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미는 아니다라는 큰 전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하스피스 가면서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나 이거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하스피스를 받을 때는 어떤 죽음의 과정에 가는데 그 편하게 또 의미 있게 가는 그 같은 큰 그 전제를 그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하스피스의 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통증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서 그 마지막 삶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필요한 그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혹은 그 감정적인 그런 것도 담당하면서 육체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 경감시켜 드리는 그 같은 과정이 하스피스다. 그리고 그러한 자녀 생명이 6개월 남았을 때 하는 것이 하스피스다 이거죠.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전제 속에서 하다 보면 그와 같은 그 궁금증이나 그런 질문들이 풀립니다. 그래서 이런 약을 쓸 수 있나요? 저런 약을 쓸 수 있나요? 또한 그 계속 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? 물을 제공하나요? 그런 거에서 가다 보면 대개 그 생명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갑니다. 그래서 그 하스피스 담당 의사나 이런 그 의료 케어 팀이나 이런 그 스피리추얼한 그런 팀들이 어떤 마지막에서 환자나 그 당사자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물을 안 준다든지 음식을 안 주면 그 어떡하나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죽음의 단계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에 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물을 공급하지 않고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그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들이 결국은 의미가 없고요. 그 다음에는 그것도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
숨을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그 환자가 자기가 자신이 물을 삼키거나 물을 먹거나 하는 그런 힘조차 없을 때에는 그것이 꼭 정맥주사나 다른 인위적으로 그것을 연명하려고 하는 의미가 별로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해지는데 그거를 못 준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그 하스피스 케어의 그 근본적인 취지와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와 같은 데 초점을 그와 같은 기본 취지를 잊지 말고 하스피스 케어를 보면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동의할 수 없는 굉장히 잔인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하스피스 케어가 그러한 전제로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그 흘러가는 그런 죽음의 과정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미리미리 준비할 때 그 플랜이라고 그러죠. 계획하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영적이나 감정적인 그와 같은 그 스테이지로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세 번째가 이제 하스피스는 꼭 병원이나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집에서 케어할 수 있으면 그 다 선호한 것들이 집에서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집에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런 그 약도 집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면서 가능한 한 집에서 그와 같은 하스피스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합니다.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가다가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 그런 집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병원 그 하스피스가 하는 특별한 그 입원하는 그런 시설이 특정한 시설들을 갖고 있는 그 같은 하스피스 케어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그 마지막 며칠이라든지 혹은 몇 시간이라든지 몇 주를 보낼 수 있는 그 같은 시설을 제공하는 하스피스 케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하스피스가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 죽음이 끝난 다음에도 그 하스피스 케어 팀은 그 사별한 후에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그 애도하고 슬퍼하고 우울한 또한 그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을 그 케어하는 것도 하스피스 케어의 그 일부분에 감당하는 사역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스피스가 그냥 그분이 환자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, 영적인, 그 육체적인 이런 문제도 그 하스피스 케어가 담당한다는 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그 하스피스 케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남아있는 자녀 수명이 6개월이다라는 큰 전제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그 담당합니다. 그래서 가장 그 흔한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암이지만 암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또 흔하게 우리가 그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 치매 환자들입니다. 그래서 치매 환자의 한 70%가 그 알츠하이머 병인데 그러한 그 알츠하이머 병에도 그 하스피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이런 치매, 알츠하이머 병이 주로 되는 그 같은 치매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환자들이 사실 수명이 지금 장려 수명이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치매 환자들은 그런 그 자녀 수명이 6개월이라는 그와 같은 그 전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언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치매의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그 하스피스 안에서도 조금 약간 그 같은 6개월의 그런 그 타임라인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같은 그 하스피스는 6개월이라는 전제를 하지만 꼭 6개월이 아니었을 때는 또 연장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있다는 것. 그 다음에 또 하스피스는 거기 들어가면 다시 그 하스피스에서 나올 수가 없냐 하면 언제든지 하스피스를 패밀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고 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하스피스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아니라고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또 정말로 그 상황이 반전되고 굉장히 극적으로 또 회복이 됐을 때는 나올 수 있겠죠. 당연히.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하스피스에는 그와 같은 그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편하게 생각하시면서
하스피스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하스피스 받아들이면 그걸로 다 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스피스로 받아들여서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또한 호전됐을 때에는 또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 같은 사실. 그 다음에 또한 하스피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에 가족들 케어기버 그러니까 그 치료를 그러니까 케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인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떤 그 휴식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케어를 위해서 그 같은 가족들이나 그 전담으로 그 케어를 그 제공하는 사람들을 휴식을 위해서 하스피스 케어가 또한 전적으로 그 환자를 그 담당하면서 케어기버 즉 치료를 그런 제공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하스피스 안에서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도 있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케어하는 사람, 전담하는 사람들, 가족 중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한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하스피스 케어입니다. 이와 같이 그 하스피스 케어라는 것은 전제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좀 정리를 먼저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. 즉 죽음의 연습, 또한 죽음인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좀 아시면서 그 다음에는 하스피스가 어떠한 것이고 무엇을 제공하는 즉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6개월을 정말로 편안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것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그 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공한다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마련하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정보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